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의 메모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엔 문제가 없지만 국회의원 상당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라며 탄핵에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렇게 내란 발생 약 열흘 뒤 노 씨가 변호사인 동생에게 전달한 자필 메모가 드러난 가운데 조금 전 특검은 노 씨를 재구속했습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뒤 손으로 직접 작성한 7장짜리 메모입니다. 1번부터 34번까지 번호를 붙여가며 쓴 메모에는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누가 내란인가라고 반문한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먼저 민주당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윤석열 탄핵이 법적 효력이 있냐고 적었습니다. 전산 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로 탄핵되었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이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선관위가 전산 조작은 했지만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긴 2022년 지방선거도 선관위가 대선 후유증으로 정신이 없어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해 결과가 그대로 나왔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담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노 전 사령관은 샘플 보안 조사 결과 선관위 서버가 해킹의 무방비 상태였고 비번은 1234 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발견된 노상원 씨 메모의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했던 주장들과 똑 닮아 있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도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전해지듯이 마치 내란 이후 탄핵 전후의 국면에서도 다시 입장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 측과 노 씨의 관계에 대한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메모에서 공정하지 못한 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이들이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민생 예산과 탐사 예산, 원전 예산 등 국가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손발을 모두 잘라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손도 못 대게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적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맞아떨어집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론이 내란 주범으로 대통령을 몰아가는 선동선전의 혈안이 되어 있고 강성 진보 진영은 이 여세로 조기 대선을 유도하며 선거로 이기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담화에서 야당이라는 말을 16번이나 써가며 국정마비와 경제 침체 등이 야당 탓이라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은 내란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며 극우 세력의 결집을 이끌어내려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거가 공정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정을 담보하기는 너무도 어렵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확인될 거라며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 가둘 계획까지 세웠던 노상원 씨인데요. 이번 메모에서도 내란 당시 정보사가 선관위에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을 때 논란 의원들이 많을 거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억지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전산실에 난입한 계엄군.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한동안 선관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선관위 서버실 점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후 작성한 메모에서 정보사가 선관위에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을 때 논란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원장은 왜 서버 교체 검토를 했느냐며 정보사가 들고 간 것도 아니고 탈취당한 흔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고 적었습니다. 계엄 직후 선관위가 20억 원의 돈을 들여 서버 교체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선관위는 계엄군의 무단 점거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버 교체는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가 서버를 교체해 부정선거 흔적을 없애려 한다는 음모론에 동의하는 취지의 글을 적은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셈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전산실 직원 5명은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거라며 이들의 재산, 계좌, 근무 경력, 채용 관계, 그리고 이들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확인될 거라며 선관위 직원 체포와 구금 계획까지 세웠던 노 전 사령관이 계엄 후에도 또다시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혜주 전 선관위원을 언급했습니다. 조혜주의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을 조사하면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의원은 계엄군에 하달됐던 체포 명단과 계엄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9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휴대폰에 기록한 14명 명단에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국면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엄 이후에도 선관위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주장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왜 전에 노상원 문건 수첩이라고 해서 비상계엄 목적이 반대 세력 수거해서 제거한 뒤에 장기 집권하려던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랑 필체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그때는 꼭 누가 적어주는 거 막 받아 쓴 것처럼 빨리 흘려 쓴 걸로 보이고 이번에는 좀 정서가 돼 있는데 이번 메모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수가 된 겁니까? 네, 노상원 수첩을 확보했던 경찰 특수단이 지난 1월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기도 한 이 친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입수한 건데요. 네. 손글씨로 쓰여진 이 메모는 동생의 휴대폰에 사진 형태로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동생은 지난해 12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충남 서천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메모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4일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고 바로 다음 날인 15일엔 노 전 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형이 체포되자 이 메모가 변론에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했고 원본 종이는 찢어서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메모에는 온통 마치 윤 전 대통령과 짜맞춘 듯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내용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심지어 자신이 판단 능력을 상실했음을 뭐 일부러 보여주려는 건지 왜 체포되기 직전까지 이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네, 노 전 사령관은 메모가 자신의 생각을 담은 거라고 했습니다. 동생에게는 자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으니 관심을 가져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노 전 사령관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죠. 비상계엄과 관련 있냐는 이 친동생의 질문에도 노 전 사령관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필 메모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과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고 또 내란 혐의가 짙어지자 비상계엄 관련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문을 제공받은 건 맞다고 시인을 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도 노 전 사령관의 이런 주장과 생각들이 막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필 메모는 또 동생이 직접 노 전 사령관에게 받은 것인 만큼 노 전 사령관 필적 감정에도 참고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당초 지난 1월 10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이었는데요. 내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고 조금 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동안 노 전 사령관, 그러니까 노상원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수사가 시급해 보이네요. 자, 법조팀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단독에 의하면 노상원이 내란 이후 국회의원 3분의 1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런 메모가 나왔죠. 자, 이게 MBC 보도인데 노상원은 민주당 의원 3분의 1이 부정선거로 당선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야 총선을 부정하고 국회를 해산하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계엄의 명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을 비판하는 야당을 제거하는 명분이기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이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을 재선 3선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그 결과로 노린 게 뭡니까? 장기 집권입니다. 그렇죠. 네. 계엄이 실패하니까 뭐 경고성이니 뭐 계몽령이 개소리 하는데 애초 계획은 자신을 반대하는 비판하는 사람들 싹 다 죽이고 장기 집권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게 계엄의 진짜 동기 아닌가? 진짜 속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수사로 밝혀낸 바가 없어야지.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김용현, 여인영 등등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계엄 직전에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게 이해가 가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장관이 김민석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 태도나 언어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10년이 아주 아니라 100년이라도 받을 테니까 말씀하세요 계속. 자, 저 이제 보세요. 그만하시고 표정과 말투. 더 이상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치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자,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가만히 있어 하는 보세요. 왜 근데 큰 소리를 치세요? 말씀을 하시라고. 왜 큰 소리를 치세요? 조용히 얘기하셔도 자. 얼마든지 들리니까. 저 당시 곧 개업할 테니까 그러면 노상원이 너 체포해가지고 내 앞에 끌고 가서 너 죽을 목숨이야. 민주당은 해체되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거죠. 저 양반 헌재에 가서 저렇게 행동했어요? 헌재에서는 얌전하게 울었어요. 저런 장면이 국회에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때 우리는 몰랐는데 김용현은 너희들 다 죽어 자식들아 이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계엄의 진짜 동기를 노상원 수사를 통해 꼭 밝혀야 한다. 자, 그런데도 노상원 재판은 그동안 지기현 판사 계속 등장하는데 완전히 비공개로 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었어요. 네. 이제 지난주 1호 시사에서 1호 시사가 지금 내란 관련 취재 아주 잘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경찰 특수단 수사 기록 일부를 받아서 공개를 했거든요. 네. 거기 중요한 단서 일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김성훈 전 차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임기 초부터 노상원이 대통령실로 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말이에요. 2020년 5월 노상원이 대통령실로 온 것을 한 번 본 적 있다.
저 때는 이제 김용현 처장 임기초라고 표현했는데 저 양반은 이제 김용현을 통해서 노상원을 왔다고만 생각하니까 네. 저 때는 그냥 윤석열 임기초예요. 5월이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때예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초부터 노상원을 알았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9.3의 네. 여단장이 또 공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노상원이 말하기를 윤석열이 자기한테 거수용 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 잘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계를 노상원이 평소 자랑했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던 노상원이 언제부터 계엄을 준비했느냐? 이것도 나옵니다. 정보사 출신 군 관계자가 작년 초부터 계엄 동참한 인물을 선별하고 경호처 공관, 국방부 장관, 안방 드나들다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관계는 정권 초부터 있었고 그 이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작년 초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노상원이. 그러니까 올해도 속살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속살이 여기서 네.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수첩 이야기도 해요. 수첩을 항상 들고 다녔다. 제가 그 수첩의 내용을 받아 적은 거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네. 그걸 뒷받침할 내용이에요. 수첩에 기록했다. 그거는 롯데리아 해동 때도 그랬고, 그리고 김용현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이것은 김용현 비서였던 양호열 씨라는 분이 한 말인데 계엄 전날까지도 들락날락했고 네. 노상원이, 그리고 항상 수첩을 들고 다녔다. 수첩을 받아 적은 거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주장했거든요. 네. 명단을 혼자 정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민간인인데 개인이 혼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시 여당 대표를 체포하는 결정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국방부 장관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대통령급이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씨가 명단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고, 그것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의논을 할 대상도, 했던 대상도 찾아봐야 된다고, 수사해봐야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런 정황의 일부죠. 노상원 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란 특검이 제대로 해낼 거라고 봅니다. 자, 노 전 사령관이 민주당 국회의원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윤석열 탄핵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인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데, 부정선거 규명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도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된 건 문제가 없다. 당시에도 선관위가 전산 조작했지만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윤 전 대통령 표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이 이긴 2022년 지방선거도 선관위가 대선 후유증으로 정신이 없어서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결과가 그대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내용? 이거 윤석열 대통령 주장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윤 대통령도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이 네 번째 담화를 할 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거짓말을 해.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기가 민망한 상황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망상이, 그 거짓말을 실제로 자기가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서 그렇게 맞아.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망상을 계속 그 바이러스를 확산시켜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그 대안현실이라고 그래요. 얼터너티브 리얼리티를 자꾸만 믿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대안의 세계가 진짜 세계가 되도록. 그러나 그거는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망상의 세계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도 그런 망상적 세계관에 전염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뭐 또 전직 총리하신 분들도 그러고, 총리하신 분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냥 거짓말의 수준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거를 이렇게 실제라고 믿는 그런 단계, 어떻게 보면 약간 병적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까지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노상원 씨의 이 메모 부분들은 지난 윤석열 검찰,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네. 심우정 검찰은 계엄에 대해서는 하는 척만 했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상원의 수첩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해버렸고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인재 특검에서 그걸 들여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포문에 있어서 지금 뭐 야당 당시 이제 민주당의 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허위로 당선이 됐다. 그게 이제 윤석열식으로 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반국가 세력은 누구의 지령으로? 중국이나 북한 쪽의 도움으로 당선이 됐을 가능성. 이런 맥락으로 이제 선관위까지 타고 들어가는 그런 로직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뭐 말씀한 대로 망상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지.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윤석열이라는 이 한때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분은 오로지 그 유튜브에 그냥 홀릭돼서 그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머리에 주입시키고 그거를 사실로 믿었고, 결국에는 계엄 선포문도 사후의 선포문 전에는 반국가 세력은 일거에 척결하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포문에. 근데 사후에는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로 바꾸거든요. 전 이제 이런 과정들의 맥락을 봤을 때 노상원과 김용현과 윤석열 이 세 사람은 확신범,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다 간첩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12.3 계엄을 일으킨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망상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관위를 다 잡아 족치면 뭐 부정선거 확인될 거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뭐 체포할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웠잖아요. 정보사 선관위에 투입됐던 정보기관 관계자가 최근에 이제 일요시사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노상원의 지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나 마찬가지다 해서 따른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니 이 사람이 아무리 전 정보사령관이지만 민간인인데 민간인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랑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걸 안 따르야 되겠다가는 항명이 되겠구나 싶어서 따른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노상원 지시로 야구방망이나 장도리 같은 걸 샀는데 이게 정보사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아니라서 판교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거나 망치로 머리를 깨거나 족치라는 지시를 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거부한 거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요,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좀 변명성이죠. 아니 민간인이잖아요. 국방장관하고 민간인이 어떻게 같아요? 노상원이 지시하면 이것은 국방장관의 지시다? 대한민국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걸 거부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변명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사실 저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를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막았다. 우리가 그것을 뭐 거부했다라는 일종의 자기 알리바이, 자기 변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힘들었겠죠. 전임 사령관이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현임 사령관이 야, 저 사람 말 들어. 저 사람 얘기는 국방장관 얘기가 똑같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굉장한 그 불법적인 지시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안 했어야죠. 그거는 너무나 불법적인 것들이라는 게 명백해서 그런 걸 막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엄을 반대하고 그 계엄에 대해서 그 계엄이 떨어졌을 때 길거리를 쏟아져 나온 시민들보다도 더
그 현역 군인이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더 둔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사에서 거부했다는 부분들은 이제 당시 노상원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증언하는 거 가지고 노상원의 지시는 저는 현실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김용현의 태도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선관위 직원들의 진술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면 계엄의 어떤 그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박정희 시대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억지 진술, 물고문하고 때리고 해서 받아내서 간첩 만들고 하는 거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니 사실상 지금 현재 무인기본에서 북한을 도발해서 국지전이나 전쟁도 좀 감수하려고 했던 그런 집단인데 뭐 선관위 직원들 망치 몽둥이로 때려서 위협해서 이거 증언 받아내려는 상상 안 했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노상훈의 지인은 민간이긴 하나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들은 지난 이 심우정 검찰에서 김용현을 수사하면서 비아폰을 증거로 확보하지 못했어요. 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 비아폰에 모든 김용현이 다 진두지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이번 내란 행위에 있어서 실행은 김용현이 하는 것을 그냥 승인을 해준 것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노상원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 비아폰이 있었잖아요. 그럼 노상원이 비아폰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민간이지만 이런 비아폰을 왜 받을 수 있겠어?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과 직통하는 사이야. 하면은 밑에 있는 장성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비아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빨리 확보를 해서 이 통화의 어떤 기록들이라도 좀 이렇게 좀 얼개를 맞춰가면 노상원의 7장의 이 메모장의 끔찍한 이 배경이 밝혀질 것 같다. 그래 보여서 김용현 비아폰이 필요하다.